시스템이 물렁해진 시대? 네. 이건 뭐예요? 정치적 다양한 현상이 있잖아요. 정치적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시대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시대 변화. 시대의 변화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이 물렁해졌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지금 물렁해졌다? 예. 예전에는 고체형 조직이었다면 이 고체형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해. 조직이 가고 그러면서 물렁물렁해졌어요. 국가도 옛날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좀 물렁물렁한 거예요. 모든 조직이 그렇다는 거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강고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족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물렁하고 다양해졌잖아요. 뭐 대한가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시스템이 물렁해진 시대에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해체인데 해체적 건물, 건축, 상징적으로. 해체된 건물. 네, 독일 베를린에 가면 볼 수 있는 건축물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고체형 조직이죠. 오른쪽은 유대인 박물관인데 이상하잖아요. 이 창문도 이상하고. 네. 일부러 막 상처를 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그래요. 디컨스트럭션이란 말이 구조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건설한다는 말이에요. 파괴하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케이. 오늘날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물렁해졌다는 것은 휴머니즘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신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된다. 즉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기준을 누가 제시한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기준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휴머니즘이 말했던 인간이 유럽에서 교육받은 성인 백인 남성만을 인간으로 놓고 보는 거 아니야? 1, 2차 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반휴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 그 자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구에서 세상 중심이 신이었다가 르네상스와 함께 인간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과학도 막 터지고 그러면서 19세기에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러다가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야 인간이 결함이 있는 것만.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가 폭력적이지? 우리는 이렇게 잔인하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인간을 말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인간이라고 쓰고 남자라고 읽었거나 인간이라고 쓰고 유럽이라고 읽었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이 건축물에 가보면요.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것.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유대인 학살이잖아요. 네. 건축물에 안쪽에 가면 이렇게 얼굴들을 쭉 쇳덩이로 만들어놨어요. 쇳덩이 얼굴들을. 네. 그거 밟고 지나가요, 여기를.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이구나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해체주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나타난 게 뭐냐?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생태주의.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자연적 기초를 파괴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해놓고 그 오랫동안 여성들은 인간 측에 안 넣어준 거 아니야? 그래서 약자들의 대변인이 여성이 된 거예요. 여성만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페미니즘의 출발은 이제까지 때려 눕혀진 자, 억울한 자, 발언권을 상실한 자의 대표로 여성이 앞에 나선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휴머니즘의 어두움, 파괴적 속성,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 휴머니즘은 인간 전체가 아니라 유럽에 사는 성인 백인 남성이었고 그들의 숨어있는 폭력성을 우리는 확인했어. 그렇죠. 이건 부족한 것이야. 그렇죠. 이때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페미니즘 이름으로 약자의 관점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바람직한 인간 모형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제시됐어요. 문학으로, 철학으로, 사회학으로, 예술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라는 단어가 뒤에 따라붙었고. 그렇죠.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왜 남학생에는 없는데 여학생에는 따로 있는가? 왜 남성주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주의는 가능한가? 휴머니즘, 계몽주의에 대한, 즉 시스템이 물렁해지기에 대한 세 가지 반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권위주의예요. 시스템이 왜 물렁해져? 전쟁 때문에. 휴머니즘에 대한 의심 때문에. 시스템이 물렁해져. 물렁해졌어. 네. 그로 인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반작용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 반권위주의예요. 이 세 가지가 폭발한 시점이 어디냐? 68혁명이에요. 유럽의 38년 세대예요. 68년도에 큰 혁명이 일어나요. 유럽에서. 유럽의 68혁명은 가장 중요한 게 반권위주의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걸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어요. 1, 2차 대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아버지 세대를 전면 부정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거를 다 부인해. 네. 유럽에 포르노 합법화돼 있네? 유럽 애들이라는 건 쌍놈들이야 이거. 수백 년 전부터 그랬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68혁명 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 반권위주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인 도덕을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모든 도덕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권위주의는 이제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서 함께 도덕적 규범을 만들어간 주체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도덕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한 거예요. 이때 반권위주의를 택한 진영이 민주주의 진영이고 진보 진영이에요. 반면에 보수는 대체 어디를 가냐? 반지성주의를 택합니다. 권위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지성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과학도 부정해요. 예를 들면 백신이 사람 죽인다든가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이 반지성주의는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분노, 폭력적인 감정, 혐오, 증오를 정당화해요. 그러면서 파시즘에 의해서 동원되기 시작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회가 물렁물렁해질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는 세 개의 반응 중에 반권위주의, 하나는 반지성주의, 더 한 단계 더 나은 게 해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알겠고 파시즘도 알겠는데 해체주의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즉 68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진보와 보수 모두가 다 그 근본적인 해체를 하자는 거예요. 해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일단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분해해보자. 다 분해해보자는. 분해시켜보면 안 보였던 게 보이잖아요. 분해하다 보면 권력의 라인도 보이고 병균에 들어온 속성도 보이고 전방위적으로 해체가 이루어져요. 오늘날 다양한 형식의 반작용들이 결합이 되는데 반권위적이면서 기성주의와 해체주의를 함께하는 사람 또는 남성의 권위는 계속 가지고 싶어. 그런데 기성은 싫어. 그러면서 뭔가 근본적인 해체를 요구해. 이런 방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이런 그러니까 게 반권위주의, 반지성주의, 해체주의가 예.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대구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혼동스러운 거예요. 정치 지형을 보면은 같은 당 내에도 여러 가지 결합이 있거든. 보수 진영은 어디가 강하다? 반지성주의가 강하다. 1960년대부터 보수 정치 세력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강력한 게 뭐냐면 감정을 잘 자극하는 걸 잘해요. 원래 미국의 보수당은 지성주의예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이후로 완전히 틀을 바꿔서 반지성주의를 택하고 있고 지금도 레이건, 부시 쭉 통해오면서 트럼프에 의해서 극단화됐을 뿐이에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그러면 이때 동원되는 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권위주의 도덕을. 가장 쉬운 게 선악을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87년도 6월 혁명을 할 때 유럽처럼 반권위주의를 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도덕주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 스스로가 도덕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도덕적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상대방이 감각적으로 도덕을 파고들면 우리가 무방상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야, 너 진보를 말하면서 너 돈 벌고 있어? 진보를 말하면서 너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그래? 네. 먼저 타고 다녀요. 이런 거 물어보는 나는 그게 안 통하는 거야. 후려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당해왔죠, 이렇게. 그런데 어준 씨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포르쉐도 살 거거든요. 나는 공개적으로 살 거야. 포르쉐를 사겠다는 게 진보 진영의 도덕주의를 깨려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거든요. 퍼포먼스. 눈치챘어? 나 눈치챘는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한 사람 나밖에 없죠.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진짜로. 그렇죠. 나는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많은 당연하죠. 사람들이 위축되길래 안 그래도 된다고 보여주려고. 남성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남성의 권위가 해체됐다는 게 명확한 거예요. 해체되면 반작용도 반드시 그만큼 커지게 돼 있어요. 이 반작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인물 누구예요? 메타 회복사장, 오너. 회복사장. 네. 이분이 이런 말 한 거예요. 다양성을 줄이고 남성성을 늘리자. 심지어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조차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된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걸 20년 전에 얘기했으면 직사가 터졌겠지. 그렇죠. 어. 최근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최근 20대 남성들이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극우화되는 것과 연결이 된 거죠. 네. 그 20대들은 우리 같은 50대들은 느껴본 적이 없는 어릴 때부터 위축된 남성성. 그래서 자기가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못 누린다고 생각한 채 20대가 된 거예요.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세대가 등장한 거지.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줄곧 모범이 될 만한 인격체, 페르소나를 끝없이 생산해 왔어요. 그들이 담론을 일정 부분 장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변화됐죠. 그런데 남성주의란 말도 없었지만 내세울 만한 모범적 모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델들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런 모델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저커버크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처해요. 다행히 이준석은 그런 모델일 수가 없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지. 이 정도 모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반권위주의에는 모두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면화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있지. 그것을 버려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이 모든 세대하고도 뚝 동떨어져서 혼자 따로 놀고 있거든요. 흔히 노년층이 보수적이다. 나이가 들어서 보수적인 건 평균적으로 맞죠. 그래서 60대, 70대로 갈수록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 여전히 그렇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70대도 이재명 긍정 지지가 더 높아요. 임기 초기도 하고 기대가 반영된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야.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70대도 이재명 지지가 긍정이 부정보다 높아요. 유일하게 20대 남성에서만 이재명 부정이 과반을 넘긴단 말이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보수가 됐지?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죠. 이 나라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래도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하길 바라잖아요. 제가 유럽을 보고 있고 미국을 공부해보면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그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첫째는 처방을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 시대에 잘 이해할 수 없는 20대 남성의 극단적인 보수화가 있어요. 20대 여성은 나머지 세대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얘네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그들이 그러면 따라할 모델을 찾자. 20대 남성을 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20대 남성 스스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기 모델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렇죠. 그런 적은 없어, 역사상. 그런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게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광고 좀 마지막 하게. 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지금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모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고전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그렇지. 그걸 한번 해보자. 우선 진단을 좀 정확히 해보자. 여론조사 꽃이 있으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이런 여론조사도 해보려고 해요. 저도 여론조사를 할 때만 느끼거든요. 뚝 떨어진 이 세대. 가장 충격적인 게 지금 관세 관련된 협상에서 20대 남성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충격적인 거거든요. 내가 스물이 되었을 때를 되돌려보면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냥 생내적으로 힘센 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걸 뺏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타고나는 거란 말이지. 그런 감각은. 근데 20대가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데 다른 모든 연령대는 안 된다. 정당한 협상을 해야 된다. 유일하게 20대 남성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게 반지성주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여론조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교수님이 틀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지하는 바입니다. 잘 될지는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